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오늘은 최근 실사화 예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뭐만 했다 하면 영웅이고 악당이고 할 것 없이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일명 마블판 슈퍼맨 센트리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센트리라는 캐릭터의 루머의 중심에 있는 배우는 바로 스티븐 연입니다. 코믹스 이미지만 봐도 백인의 금발 남자인 센트리에 흑발의 동양 남성을 캐스팅한 것인데, 사실 동양 노인이었던 에인션트 원을 백인 여성으로 교체하거나 백인 남성이었던 닉퓨리를 흑인 남성으로 바꾸는 등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는 캐스팅은 마블의 시작 전부터 벌어졌던 일이기에 이제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럼 센트리가 등장 예정인 작품은 무엇이냐? 바로 윈터 솔저, 옐레나, 고스트 등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조연급에 머무른 캐릭터들을 어벤져스처럼 모아 신규 히어로팀인 썬더볼츠를 만드는 2024년 7월 개봉 예정작 썬더볼츠입니다. 솔직히 말해 파급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영웅들을 모아놓고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는 작품인 만큼 마블도 많이 쫄리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과 싸우게 될 적을 넘사급으로 막강한 센트리로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루머 소식이 있는 센트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팬들 사이에서 마블판 슈퍼맨으로 불리느냐? 솔직히 작가들이 센트리를 만들 때 우리 한번 슈퍼맨도 못 이길 수준의 완전 무결로 강한 영웅을 만들어보자 싶을 정도인데, 먼저 힘 자체가 넘사입니다. 인트로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영웅과 악당들을 찢어 죽인 경력이 있고, 대표적인 피해자가 무려 전쟁의 신인 아레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셀레스티얼의 시체를 들어올려 우주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영화 이터널스를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셀레스티얼도 이 정도 크기에 센트리의 힘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다 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슈퍼맨 하면 떠오르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속도가 핵심 능력인 플래시급의 혹은 그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는 슈퍼맨처럼 센트리도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이동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날아가는데 1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태양까지 왜 날아갔느냐? 바로 스스로 태양에 몸을 던져 죽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죽기는커녕 역대급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힐링 팩터 능력 덕분에 바로 되살아났고, 한 번은 토르와 싸울 때 토르가 멸리르로 온 진심을 다해 내려쳤지만 얼굴이 아작난 직후 바로 회복되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물질 조작 능력도 갖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턴 번거롭게 슈퍼히어로 쫄쫄이를 입고 벗을 필요 없이 그냥 수트가 몸밖에 형성되기까지 하며, 전 지구의 인간들부터 달에 거주 중인 인휴먼들이나 외계인들을 포함해서 싹 다 센트리라는 사람이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텔레파시로 타인의 기억을 조작해 삭제하기도 하고, 손바닥에 특수한 방사능을 뿜어내 헐크를 진정시키거나, 심지어 한 번은 손바닥에서 100만 개의 폭발하는 태양의 힘을 발산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센트리와 싸우던 녀석이 옵저빅맨, 직역하자면 흡수 초능력자였음에도 그의 힘을 견디다 못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번은 울트론에게 죽임당한 아내를 손쉽게 되살리는 모습도 보여주며 타인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확인됐고, 그렇게 강했던 헬라조차도 손을 써서 막아야 했던 멸리르를 초능력만으로 막아내는가 하면, 세포 단계에서부터 타인의 신체를 조작해 터뜨릴 수 있는 능력자 몰큘맨이 센트리를 작살낸 적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재생한 것은 기본, 역으로 몰큘맨을 세포 단계에서부터 조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무려 행성을 통째로 흡수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괴팍한 마블의 우주신 갤럭투스와 싸워 꼼짝 못하게 했다는 스파이더맨의 증언도 있었는 등 무궁무진한 사례와 능력들을 갖춘 그야말로 마블 역사상 존재했던 사기 캐릭터 하나 뽑아보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렇게나 엄청난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 이야기는 2000년에 발간된 마블 코믹스 미니 시리즈 더 센트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배불뚝이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내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며 사는 밥 레이놀즈였는데, 이날 잠에서 깜짝 놀라 깨어난 그는 퍼뜩 자신이 한때 100만 개의 폭발하는 태양의 힘을 갖고 있던 슈퍼히어로 센트리였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왜 하필 이날이었느냐? 바로 평생 숙적이었던 보이드라는 녀석이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책장에서 한 책을 꺼냈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웬 약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억이 부분적으로 돌아오는데, 먼 옛날 그는 한 교수가 개발한 약물에 흥미가 생겨 이를 마시게 되었었고, 알고 보니 그 약은 울버린의 골격에 아다만티움을 주입한 비밀정부 단체 웨포넥스에서 슈퍼솔저 혈청을 10만 배로 강화한 것으로 이후 엄청난 힘을 얻으며 센트리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의 등장과 동시에 어벤져스 전원이 덤벼도 이기지 못하는 악당 보이드가 나타났고, 센트리가 나서서 간신히 보이드를 처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라면 더 큰 힘을 갈망했던 센트리는 약물을 더 자주 섭취하기 시작했고, 약물 개발자인 교수의 경고에도 우주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기이하게 몸이 커질 때까지 약물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이드의 컴백을 느끼게 된 그는 오랜만에 약물을 마시게 되는데, 하지만 섭취와 동시에 공포스러운 환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정신을 차린 그는 이미 강아지를 죽인 뒤였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또 술을 마시고 진상을 부린 것이냐고 할 뿐이었고,
센트리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에 아내를 보내주기로 하는데, 혼자가 된 그는 이때부터 수많은 영웅들을 찾아가 보이드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영웅들 중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기본에 센트리라는 이름도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마블 세계관에서 텔레파시 최강자 중 하나인 찰스 자비의 교수조차 센트리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바로 센트리와 보이드가 한 사람에서 파생된 두 개의 존재, 즉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사라지는 구조였고, 때문에 오래전 센트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억과 자기 자신의 기억까지 삭제해 보이드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센트리가 자신의 기억을 삭제해버려야 보이드가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결국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훗날 센트리는 보이드라는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보이드라는 존재는 실체화되어 센트리와 싸우기도 하지만, 이따금 센트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강한 센트리인데 보이드가 지배하는 상태의 육체는 거의 고삐가 풀린 수준으로, 앞서 설명드린 전쟁의 신 아레스를 찢어버린 것도 센트리가 보이드의 지배를 당할 때였습니다. 물론 훗날 기회가 생겨 직접 보이드를 찾아간 센트리가 녀석을 찢어버리는 상황도 벌어졌고, 그 덕분에 보이드가 사라진 버전의 센트리로 진화하기도 하는데, 그 후 우주 머나먼 곳으로 사라진 센트리가 다시 지구에 돌아오게 된 것은 마블 코믹스 킹 인 블랙 시리즈로, 우리가 소니 마블 유니버스에서 본 베놈이나 카니지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생생물 신비오트의 신인 널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한때 카니지도 찢었던 그가 널도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주로 날아가던 중이었는데, 하지만 널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했고, 되려 센트리가 반으로 찢겨버린 것은 물론 그의 속에 남아있는 보이드는 널에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태양에 녹아도 순식간에 복구되는 센트리는 찢어진 상태로 있었고, 훗날 한 비밀 집단이 그의 육신에 1억 명의 유령들을 가둬놓으려 시도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가 이를 막으며 센트리의 육체는 터져버렸다는 게 현재 가장 최신 마블 코믹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센트리의 원작 속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센트리의 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느끼실 것이고, 이런 설정을 그대로 영화 썬더볼츠의 악당으로 들이게 되면 도대체 이 포스터 속 누가 그를 상대할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 사실 이런 파워게임으로 가면 답이 없기에 당연히 너프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 현재 센트리가 나오기에 마블 세계관 속 세팅이 꽤나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슈퍼솔저 혈정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속에서 계속 연출되기도 했고, 영화 이터널스에서 태어나다가 멈춰버린 셀레스티얼 티아무트의 시신을 추출해보니 그것이 아다만티움이었다 라는 루머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또 당장 엑스맨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제작자들이 밝히기는 했지만, 센트리의 탄생에도 웨폰 X라는 비밀 정보 집단이 연관되어 있기에 이 캐릭터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마블의 미래를 세팅하는데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작 팬들의 입장에선 만약 센트리가 썬더볼츠용 일회성 악당으로 끝나버리거나, 나름 원작에선 마블판 슈퍼맨 소리를 듣는 녀석이 심각하게 너프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번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속 캉을 돌아보면 캐릭터의 강함이나 약함보다는 얼마나 설득력을 갖추면서도 강하냐가 매력적인 악당의 조건이라는 것을 톡톡히 느낄 수 있었기에 제작자들이 잘 해내기만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최근 마블이 페이지4에서의 실패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개봉이나 공개 시점을 아예 비공개로 돌리고 미루는 상황인데, 이런 현황에 히어로 라인업이 약해 보이는 썬더볼츠가 원래 예정했던 내년 7월에 무사히 개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 때 국내 관객수 271만 명,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때 210만 명,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때 155만 명까지 작품이 공개될수록 관객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마블은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내려갈지 궁금해지며, 오늘의 센트리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